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컷뉴스 홈페이지 노컷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 소식입니다. 해안 절경으로 둘러싸인 부산 남구 이기대 공원이 세계적 수준의 문화예술공원으로 탈바꿈합니다. 부산시는 세계적 미술관인 프랑스 퐁피두 센터 분관을 비롯한 수준 높은 문화예술시설을 이곳에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해안 산책로와 해안 절경 등으로 도심 속 공원으로 사랑받아온 이기대 공원. 지난 2020년 시행된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도시공원 해제로 난개발의 우려가 제기됐지만 5년에 걸친 부산시의 노력으로 시민들의 공간으로 남게 됐습니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737억 원을 투입해 이기대 공원 일대 사유지 71만 2천 제곱미터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공원 내 삼성문화재단 소유 32만 5천 제곱미터를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유지 보상이 완료됨에 따라 시는 오륙도에서 동생말로 이어지는 이기대 공원 125만 제곱미터 부지에 문화예술공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내년 말까지 문화예술인과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모아 공원 조성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특히 시는 이곳에 프랑스 퐁피두 센터 분관 등 세계적인 미술관을 유치해 시민들에게 고품격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표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입니다. 세계적인 예술공원 조성을 위해 추진되는 이기대 예술공원 기본계획은 시민들에게 세계적 수준의 문화기회를 제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박 시장은 오늘 오전 유명 건축가인 일본 세지마 가즈요 씨와 만나 자연 친화적 공원 조성 방안 등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시는 기본계획 수립 등 절차를 거쳐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개최 전에 공원 조성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CBS 뉴스 박중석입니다. 수협 중앙회 국정감사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수협의 대응을 놓고 여야가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여당은 수협을 두둔하고 나섰고 야당은 수협이 국민들의 불안감을 모른 척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보도에 김혜경 기자입니다. 오늘 영도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협중앙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이 자리에서 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수협 측의 안일한 대응과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두둔하는 것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수협 회장이 공개석상에서 원전 오염수를 처리수로 바꿔 말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입니다. 수협 중앙에는 오염 처리수고 딴 뜻은 있는 건 아닙니다. 딴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딴 뜻이 있는 거죠. 아닙니다. 처리수라고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입장에 선 거죠.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또 민주당 윤병준 의원도 후쿠시마 해양 방류 이후 어민과 오염된 수산물을 먹는 국민들의 피해는 가늠하기 어렵다며 수협에 더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수협의 태도를 되레 격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당은 수협이 우리 수산물의 안정성을 널리 알리는 데 노력하고 있다며 가짜뉴스가 확대하지 않도록 더 힘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입니다. 과학적으로 영향이 미미하다고 하는데 침소봉대에서 부정적 영향을 크게 확대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도 아주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국감에서는 수협이 최근 5년간 체결한 계약 가운데 70% 이상이 수의 계약으로 부서 간 74억 규모의 수의 계약을 맺은 것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감위원들은 수의 계약은 업체의 로비로 조달 비리, 특혜, 합리적 경쟁을 통한 비용 절감 효과를 얻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부산 서면에서 발생한 귀갓길 무차별 폭행,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국정감사장에 나와 재판 과정에서 겪은 문제점과 2차 피해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피해자의 씨는 오늘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부산고등법원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재판부로부터 공판기록 열람을 거절당하고 이 과정에서 주소 등 신상 정보가 가해자에게 고스란히 노출돼 보복범죄 위협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피해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으며 법원도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한 노력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년 사이 3차례나 정전이 발생한 부산 기장군 전력반도체 특화단지에서 이번엔 까마귀 때문에 전력 공급이 끊기는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한국전력 기장지사에 따르면 어제 낮 12시 20분쯤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산업단지에서 까마귀가 지상에 임시로 설치한 전신주 전선을 쪼아 1분 30초가량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산단은 정전에 매우 민감한 전력반도체 소재와 부품, 장비를 다루는 기업들이 모여 있는데도 이 같은 정전 사태가 잇따르는 실정이어서 입주 업체들이 크게 반발하며 이탈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항만에서 보안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이 휴무일 없는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달라며 국정감사장 앞에서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전국 항만 보안노동조합 연합회 소속 항만보안 노동자 100여 명은 오늘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는 부산 영도구 해양과학기술원 앞에서 항만보안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각 항만관리 주체별로 보안 노동자의 신분과 관리 규정, 운영 체제가 달라 항만 간 협조가 원활하지 않다며 개선을 주장하고 현행 특수경비원 신분을 청원경찰법 적용으로 개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진해연은 오는 12월 5일부터 부산발 타이베이 노선에 신규 취항합니다. 주 7회 일정으로 운항하는 이 노선은 김해국제공항에서 매일 오후 2시 10분에 출발해 현지 시간 오후 3시 45분 타이베이에 도착합니다. 진해연은 노선 탑승객에서 무료 위탁 수화물 15kg 서비스를 기본 제공합니다. 부산 지역 기초단체에서 최초로 서구에 구민 암 치료비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부산 서구의회는 65세 이상 구민이 암에 걸리면 구청이 치료비를 일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는 1년 이상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중위소득 120% 이하인 고령 암 환자는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구의회는 의료관광특구인 서구에서 구민이 의료복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부산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19.6도를 기록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종일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로 예상됩니다. 일교차가 큰 만큼 노약자들은 건강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 18.3도, 습도는 25%입니다. 부산 CBS 저녁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강일구, 기자 박중석, 아나운서 국재일이었습니다. CBS